네, 이 시간은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영민 PD와 함께합니다. 김 PD.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도 어제 국회에서 대화록 원본 공개가 처리된 것을 비판하는 이석기 의원의 발언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관련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군요. 좀 예. 소개해 주십시오.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서 찬성 257명, 반대 17명, 그리고 기권 기권 2명이었습니다. 예. 276명이군요.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이었습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최소 30년 동안 보호하도록 한 군사 외교 통일에 관한 기록물을 여야가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개하기로 한 것이어서 정략적 담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오늘 한겨레가 일면에서 짚었습니다. 30년 보호해야 될 것을 겨우 6년 만에 풀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요,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10일 안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여야가 최소 범위의 열람을 넘어서 일반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널리 알리려고 사실은 지금 대화록 원본 공개하는데 여야가 합의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러게요. 그 진짜 국정원이 공개한 것과 국가기록원이 갖고 있는 것이 확인해 보면 서로 맞는가? 예. 맞지 않으면은 맞지 않는 대로 민주당이 그걸 대대적으로 알릴 것이고, 맞으면 또 맞는 대로 또 그 내용과 관련한 그런 시비들,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관련해서 여야가 쟁점을 삼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기록물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또 대중에게 노출될 것이고요. 자, 이 대중에게 공개될 경우 법을 만드는 국회가 편의에 따라서 위법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한겨레가 오늘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사면에 또 기사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 물어본 내용이 있습니다. 초대 국가기록관리위원장을 지낸 안병우 한신대 교수는 현행법이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보호문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은 국회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자료를 참고하라는 것이지 이걸 공개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이번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이 문서가 공개된다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적절한 지적 같습니다. 네. 취지로 볼 때.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국회가 열람 및 공개를 요청한 문서는 국가정보원이 이미 공개한 대화록뿐 아니라 회담과 관련된 사전 준비와 사후 조처 관련한 회의록, 또 보고서, 기타 부속 관련 자료 등 민감한 문서 기록물이 망라됐습니다. 자, 이들 자료는 군사외교 통일에 관한 비밀 기록물인데요. 최장 30년 범위 안에서 공개는 물론이고 열람도 금지되는 것인데, 다만 국회의 3분의 2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열람과 사본 제작, 자료 제출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외부에 공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국민TV 라디오에 나오신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은요, 현행법상 비밀 보호를 해제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해당 문서를 생산한 전임 대통령과 그 대리인 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생존해 있지 않고 대리인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호를 해제할 방법이 없다.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예. 또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도 현행법상으로는 이 문서를 공개할 권한이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에 문서가 공개된다면 국회 스스로 법을 어기는 꼴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도 이거지만은 남북 관계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당시 방북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이번 사태가 초래된 배경에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의 나쁜 동기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마저 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국회가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서 열람해 볼 수는 있다고 치지만은 이것을 열람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야는 각자의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만천하에 공개한다고 하는데, 참 국회가 장고 끝에, 장고도 아니지만 최악의 악수를 뒀군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으로서도 사실 선택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측면이 있죠. 이런 저희가 이야기한 이 원칙을 계속 이야기할 경우 또 감춘다고 숨기는 게 있으니까 예,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또 이렇게들 새누리당은 여론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죠. 예. 정말 악의 근원은 새누리당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예, 국정원이고요. 자, 이런 새누리당과 결국에는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현실, 그 현실 앞에서 민주당이 무력한 민주당의 행태. 늪으로 빠져드는 거겠죠. 네. 어떤 면은 그죠. 그래서 앞서서 이석기 의원이 말대로 예.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국정원의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죠. 물타기 용도인데 전형적인. 여기 휘말려서 해야 되겠느냐. 지금 그래서 이걸 대화록 프레임이라고 또 흔히 표현하죠. 일로 지금 빠져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본말이 전도돼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한겨레도 앞서 소개한 일면에서 민주당이 국정원 무단 공개에 물을 탄 꼴이 됐다. 예. 이렇게 또 밝히면서 결국 국정원의 부정선거 역시 물 타는데 일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그 전에 공개했던 대화록과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를 경우 문재인 의원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또 밝혔거든요. 네. 실체를 규명해 봐야 된다. 아마 이런 그 문재인 의원의 그 강력한 의지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에 그 공개하는데 전격 동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풀이가 됩니다만. 다르다면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야, 이걸 통해서 문제죠. 국정원의 이런 이 부정선거 물타기의 실체도 들춰내겠다. 이런 의지도 엿보입니다. 예. 자, 어쨌든 그러나 원칙은 또 원칙대로. 그럼요. 이 훼손이 된 부분들 우리는 또 지적해야죠.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오면을 보면은 요즘 새누리당이 휘청거린다, 삐걱댄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왜요? 덩치값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NLL 그 수호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긴급 기자회견 황우여 대표가 했었죠. 예. 12시 다 돼서 했습니다. 이 회견 내용을 전해들은 최경환 원내대표실의 한 당직자는 지금 민주당에게 맞불을 놔도 시원찮은데 저렇게 수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통상 황우여 대표가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면 내부적인 어떤 토의를 통해서 이렇게 대응하자라는데 당이 뜻을 모아서 한 것이겠거니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글쎄. 근데 이 원내대표실에서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로 봐서는 사인이 안 맞았네. 뭐 일단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사인이 안 맞았다. 예. 또 하나는 황우여 대표의 리더십이 뭐 그리 견고하지 않다. 글쎄, 보고도 제대로 못 받고 이렇다면은 뭐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조금 바빠지군요. 예, 그렇습니다. 과하게 표현하자면. 황우여 대표의 한 측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안과 관련해서 원내대표실이 대표실과 아무런 상의가 없다. 글쎄, 말이 안 되지.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이제 중앙일보는 표시하고 있는데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 국정원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로 촉발된 국정원 정국에서 황우여 대표는 고비 때마다 아무런 사전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예. 자, 근본적인 문제를 짚었는데 당에서는 절대적 카리스마를 발휘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빠져나간 다음 중간 보스급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당의 응집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뭐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만은 새누리당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차기 주자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1인 보수 정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YS, 이회창, 또 박근혜 이런 계보가 이어져 왔지요. 예. 대선 직전에는 또 이명박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명박을 지금 90점으로 해가지고 포스트 박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렇다고 제대로 된 집단 지도 체제도 아니고 예. 어중이 떠중이 식으로 예.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중진들이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세를 형성할 인사들, 뭐 말하자면 차기 주작감으로는 김무성, 정몽준, 이재호, 당 밖에서는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꼽히지만 다들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고만고만한 수준이란 얘기입니다. 이번에 김무성은 이번 건으로 완전히 치명타를 입었죠. 아웃됐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거의 회생불능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사실 뭐 누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김무성을 타격 입히려고 해서 입힌 게 아니라 지가 자살골 먹었는데 뭐 셀프 빅넷을 스스로 이제 섭취한 꼴이 됐는데 자 이번 국정원 전국에서도 지금 뭐 최경환 원내대표 주변 인사들만 분주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손 놓고 바라보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권 핵심부의 전략 조율 기능이 부재에 가깝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한 핵심 당직자는 NLL 대화록 전문 공개는 최경환 원내대표도 국정원의 방침을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여당이 국정원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했는데 끌려다니는 꼴이네 결과적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근원적인 문제 바로 새누리당의 차기 리더십이 없다는 점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2인자 이거 절대 용인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때부터 그랬습니다. 자기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차기에 대해서 언급이 나올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그야말로 새누리당으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감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 점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마땅한 차기 대권 주자가 없다는 점. 이 점이 새누리당의 현재의 어떤 그런 난맥의 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당 의석도 많고 집권 여당이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포스트 박, 지금 포스트 노, 포스트 문,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 그다음 세력들이 몇 명이 쉽게 거론되는데 지금 포스트 박근혜 이후를 이어갈 뭐 쉽게 말하면 차기 대선 주자 유력한 주자가 없다는 점 있어도 뭐 제대로 그런 평을 받지 못하는 인물들이 난립하고 있는 점 이것이 지금 새누리당의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 NLL 건과 관련해서 문재인을 살렸다. 국정원이 결과적으로 문재인을 살린 꼴이 됐다. 뭐 입어서 살렸을까만 컴백을 시킨 꼴이 됐다. 장기적으로는 절대 호재가 될 수가 없다. 또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물을 다시 무대에 끌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그런 자충수를 부를 수도 있다라는 여권 내부의 일부의 그 시각도 있습니다. 요새 친노에 이어서 친문이라는 친문은 친문재인을 말하겠죠. 친문이라는 용어가 그게 뭐 바람직하냐 또 현상이 얼마나 두터우냐 그걸 떠나서 그런 용어가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다 국정원이 도와준 거죠. 예,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탄압받는 정치인들이 결국에는 크게 돼 있습니다. 탄압을 안 가는 게 가장 좋은 수법인데 하여튼 이 70년대 정치를 하는 분들이라서 탄압받고 큽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은 그럼요. 박정희의 탄압으로 아주 굴지의 정치인으로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예, 하여간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현재 야권의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원세훈 얘기가 하나 있군요. 자, 황보건설 대표가 원세훈에게 억대 현금을 건넸다라는 진술을 검찰 가서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세훈을 조만간 부를 모양인데 오늘이 7월 3일인데 바로 내일이네요. 출석을 하라는 그런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범죄가 드러나면은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는 검찰 내부 방침도 오늘 여러 신문들이 전하고 있는데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 원세훈을 구속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뭐 이 건들이 아주 심각해서 구속하려고 했는데 워낙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못하게 하다 보니까 구속을 못했는데 그래서 차라리 이 개인 비리 건으로 해서 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그리고 마음껏 수사하자. 뭐 이런 의지인지 나도 그게 궁금해. 두 번째는 이 일련의 이 국정원 부정선거 이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원세훈이 최윗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세훈 정도 가지고 함부로 감행을 못하지. 예. 그래서 이제 원세훈은
국정원 네, 이런 댓글 사건도 지시하고 또 개인 비리도 범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원세훈에게 몽창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원세훈으로 그래서 꼬리를 자르려 하는 이런 의도가 또 아닌 것인지. 오히려 후자의 경우가 강할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 자꾸 원세훈 하면 전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범. 네. 이란 인식보다도 자꾸 이 건설사에서 뭐 인력 받아먹는 거 이런 거 가지고 해서 예. 잡범 비슷하게 치부해가지고 완전 인식을 그걸로 전가시키는 것은 그거는 일종의 그것도 수사의 물타기죠. 그렇습니다. 모든 언론이 막상 이 건과 관련해서 원세훈만 집중하는데 아니 원세훈이 혼자서 결정할 문제냐 이겁니다. 원세훈 우에 있잖아요. 예. 예, 원세훈 형님 있잖아요. 예. 원세훈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명박의 측근이라는 이 점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자, 이명박의 최측근이란 점 그리고 이 원세훈의 이런 국사범적 그 행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황교안 장관이 지금 원세훈 씨를 쉴드 치고 있는 이 형국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을 우리가 외면하는 꼴이 됩니다. 원세훈에만 너무 집중한다면. 예, 김 PD가 방금 그 제대로 짚었습니다. 예. 조선일보 오늘 12면이 눈에 확 들어오더군요. 4단 기사인데 예. 제법 비중 있게 쓴 기사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맨 위에 있지 않고 중간쯤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것이 함의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전수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1200군데를. 예, 그렇습니다. 왜요? 최근 설립붐이 일고 있는 협동조합의 운영 실태에 대한 첫 전수조사. 왜냐? 우선은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겁나는 모양이네.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활동이 미미하거나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는 등 정치색 논란이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사 어디를 뒤져봐도 어떤 부작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일부 보수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일부 정신 나간 인터넷 언론들 있죠. 예. 거기서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이 무슨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엄청난 운영 자금을 받는다는 식의 아직 1원도 못 받았는데 주면 좋은데 안 주네요. 예. 이런 낭설을 아주 뭐 드러내놓고 퍼뜨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거긴 변희재 씨도 한 몫을 했고요. 아니, 그 친구 전에 우리가 수사 의뢰를 하려다가 예. 말았죠. 봐서 기회가 되면 해야죠. 해야죠. 예. 자, 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친구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논란이라면 논란인데 그 논란에 실체가 있냐 이거예요. 자, 정부가 지금 이번에 120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는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형식은 설문조사고 내용은 설립 시기와 참여 인원, 설립 목적과 자본금 등 협동조합의 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는 홈페이지 들어오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예.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럴게요. 미디어 협동조합 털탈 털어봐야 뭐 나올 것도 없습니다만은 여간 이럴 줄 알고 저희는 처음부터 아주 시작부터 제대로 대비를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협동조합법은 작년 연말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예. 합의로 통과돼서 이제 법 시행된 지 이제 한 6개월. 그야말로 6개월이군요. 예. 애로 치면 이제 6개월 뽁뽁 아직 기댕기지도 못하는 그 정도 애에 불과하고요. 예. 지금 현재로서 아니 지원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제 얘기도 그거예요. 예. 지금 1,200곳이라고 하는데 우선 그 중에서는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규모가 아마 제일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제일 큽니다. 어떠한 주목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고요. 당국으로부터도. 네. 그리고 어떤 지원에 대한 문의를 받아보거나 우리가 요청한 것도 없지만은 한 푼도 또는 돈이든 다른 정책적으로든 지원한 것도 없는데 6개월 만에 갑자기 무슨 조사를 한다. 이게 협동조합의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본다면은 이게 무슨 좀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예. 강완구 기재부 협동조합 정책과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협동조합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시중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시중의 우려가 변희재류의 우려지 뭐. 저도 묻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시중의 우려라는 게 이게
누구 어떤 사람들이 우려인지 그 우려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 아직 지금 이제 겨우 등록해서 아직 등록증에 뭐 잉크도 안 말랐어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무슨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이 기사의 행간을 제가 이렇게 한번 짚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예. 여권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 중에 또는 임기 중에 내입니까? 임기 후까지입니까? 네. 협동조합을 800개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네. 또 지금 전국에서 각 업태별로 네. 뭐 우리와 같은 미디어 협동조합뿐만이 아닙니다. 생활협동조합에서부터 각종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전국에서 기사에 따르면 1200개라고 하는데 이러니까 협동조합이 여권에서 볼 때 야권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예. 이게 훨훨 타오르다면 다음 대선에서나 뭐 총선, 지방선거에서 같은 데서 왠지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여권 일각의 분석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이렇게 조선일보 같은 데 흘러 들어가고 네. 또 이렇게 되면 이러한 기사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네.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예. 하여간 참 그 이름을 거론하기도 민망한 그런 예. 일부 수구적 미디어를 가장한 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전혀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치면 정부는 시중의 우려 이렇게 받아들이고 검찰은 수사를 하기도 하고 감사원은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걸 정책에 예. 반영하고 예. 이런 참 양아치 정권을 자우가 만들어서는 안 협동조합은 혹자는 이 과도하게 피어난 이 신자유주의의 네. 이 거풀을 걷어내고 우리 사회에 좋은 정화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아직 뭐 미래를 단언하기 힘들겠죠. 뭐 저 역시 협동조합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어쨌든 협동조합에 거는 기대가 많은데 네. 이런 식의 기사는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글쎄 말입니다. 자, 또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럽시다. 동아일보 기사인데 시간이 예. 그렇군요. 예. 네네. 13면 기사입니다. 예. 아기가 혼수 당당해진 속도 위반 이런 뭐야, 제목의 이거? 기사입니다. 뭐 그냥 애가 혼수라니요. 뭐 흔히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아이가 들어선 경우에는 뭐 아이가 혼수다 뭐 나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도.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 인터넷에 많습니다. 아, 예. 야, 이 표현이 너무 심하다. 네. 애를 어떻게 혼수라고 생각을 해. 자,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속도 위반은 그리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당당히 혼전 임신 사실을 공개한 뒤 안전하고 쾌적한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커플이 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속도 위반 마케팅 시장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신혼여행도 뭐 멀리 못 가지 않습니까? 아이를 가졌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4시간 이내의 관광지가 또 인기를 모으고 있고 태교 허니문, 베이비 허니문 뭐 이런 식의 그 맞춤형 상품을 옛날에는 허니문 베이비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태교 허니문이다. 이 좀 예. 말이 완전히 이게. 또 임신부용 웨딩 드레스를 문의해오는 그런 그 고객도 있었고 예. 또 웨딩 촬영 시간을 단축하는 등 임신한 신부를 각별히 배려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다고 합니다. 뭐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또 뭐 나도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뭐 따따붙다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걸 가지고는. 예. 근데 이제 뭐 근데 아이를 혼수라는 이 표현은 참 듣기가 조금 거북하네. 예. 자, 어쨌든 혼전에 세태군요. 임신을 했다고 해서 예. 아이를 지우거나 하는 그런 건 안 일을 되죠. 하지 않고 예, 그럼요. 오히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나는 것은 예.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을 법합니다. 어쨌든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심지어 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혼외 아이들까지도 법적으로 허가해 주는 등 예. 법적으로 그러니까 복지나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등 예. 그렇게까지 다 하는데 예. 혼전에 아이를 가진 것이 흠이 돼서 방금 김 PD 얘기처럼 아이를 지운다거나 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혼외 아이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 장려하거나 그렇게 돼서는 그건 좀 곤란하겠지만은 예. 속도 위반을 뭐 그렇게 과도하게
뭐 눈여겨보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오바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영국 가보니까 말이죠. 예. 이 미성년자인데 아이를 낳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나라에서 집을 주더만요, 보니까. 우리는 저 보호시설이 있죠. 아니, 학교에서 나가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나가라고 합니까? 예. 그러나 어쨌든 막 그래도 국가에서 주는 보호시설에서 예. 아이를 출산하거나 잠시 키울 때까지 네. 주로 입양을 보냅디다마는 더 뭐 죄인 취급하는 이런 행태도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있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조합으로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PD와 함께했습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